데이터로 바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중부청 해양융합 정보 분석 7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6월 바다 상황을 데이터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건수는 어땠나요?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2025년 6월 신고 건수가 371건으로 전달인 5월보다 20%나 늘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고가 특별히 자주 일어나는 핫스팟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선박사고는 인천 영종도에서 인천 항으로 이어지는 해역과 화성, 제부도, 풍도 사이, 그리고 장항항 인근에서 집중됐습니다. 연안사고는 무의도와 영흥도 인근에서 주로 발생했고요. 어선이나 낚시호선은 어땠습니까? 7월은 금어기라 조업 환경의 변화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7월 금어기 영향으로 조업어선은 6월부터 이미 감소세였고 전달 대비 18% 감소했던 출어선은 7월에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낚시어선은 어선에 비해 꾸준한데요. 항적을 분석해보면 인천 영흥도, 자월도 인근, 태안 옹도, 경렬비열도, 보령 원산도와 뇌연도 해상이 여전히 핫플레이스입니다. 다만 올해는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 낚시객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네요. 자료를 살펴보니 연안사고 역시 비슷한 패턴인 것 같네요. 올해와 작년 모두 무의도, 영흥도 인근에서 16건이 발생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도 이 지역들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불법 조업 중국어선 상황도 짚어주시죠. 중국어선도 자체 휴업이라 6월 우리 EEZ 해역에선 자치를 감췄고 NLL에서도 하루 평균 95척으로 전달보다 9% 줄었습니다. 데이터로 보니 6월 바다가 한눈에 보이네요. 그럼 실제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먼저 주요 사고부터 짚어주시죠. 네, 6월에는 어선과 상선 간 충돌, 모터보트 전복, 갯벌 고집 등 다양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해상 추락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사고도 많았지만 큰 작전도 있었다고요? 네, NLL 해상에서 해군과 함께 영해 및 접속수여법 위반 혐의의 유류 공급선을 납포한 작전입니다. 이 급유선은 NLL 인근 해상에서 무단으로 정박하고 불법 조업 중인 다수의 중국 어선에 연료와 식자재를 제공했는데요. 영해 및 접속수여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허용되지 않는 행위 중 하나로 어로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선박에 연료나 식자재 등 물자를 보급하는 행위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특단은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서도 해군과 함께 납포 작전을 벌여 해당 선박을 검거해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작전이었군요. 그 외 다른 훈련이나 구조 활동도 있었죠? 물론입니다.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비한 해상 방제 합동훈련과 불시 방제 물자 긴급 동원 훈련을 실시했고 가로림만 인근 어선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헬기로 신속히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상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레저 동호회 분들과 안전소통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여름철 경비 전략과 태풍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선 휴어기를 여름철 효율적 경비 체제로 전환해 중형함의 전략 기동과 미립국 차단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대비로는 6월 말에 이미 관계기관과 도상 훈련 및 피항지 현장 점검을 마쳤고 특히 평택 서속 함정의 주요 피항지가 기존 인천 내항에서 평택 전용 부두로 변경되었습니다. VTS의 화력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경인연안 BTS에서는 과거 충돌 사고가 났던 특정 상선에 또 다른 어선이 아찔하게 압적하는 것을 발견해 수차례 호출 끝에 항로를 변경시켜 충돌 사고 재발을 막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7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7월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작년 7월에도 관광객 고립, 해로질객 방향 실싱 등 비슷한 유형의 연안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나 레저 사업장 안전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런 과거의 데이터와 교훈을 바탕으로 올해 7월에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벨리보트 같은 신종 레저 기구의 등장, SNS를 통해 유명해진 숨은 명소에서의 물로기 사고, 영해 외측 장기 정박선과 어선 간의 충돌 위험 같은 것들입니다.
경인연안 BTS에서는 관제구역 밖에 장기 정박 중인 선박들을 특별 관심구역으로 설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정말 중요하죠. 조난자 구조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고요? 네, 이것은 저희 상황실과 파출소 접수 요원들이 요구자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만약 바다에서 조난되어 항공 구조를 기다릴 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급한 마음에 팔을 흔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양팔을 크게 벌려 V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공중에선 작은 움직임보다 크고 정적인 신호가 훨씬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핸드폰 선전등을 켠 뒤 하늘을 향해 전멸 신호를 반복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하는 지휘관의 특별한 당부사항도 있었다고요? 네,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여름철에 성행하는 미립국 의심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과 대응. 둘째, 가을철 중국어선 성어기에 대비해 고속단정 경연대회를 통해 실전 같은 훈련으로 단속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정말 바다 위와 밖에서 동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볼까요? 우리 바다와 밀접한 외부 이슈들을 다뤄보는 해양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미래와 직결된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극 항로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의 지름길이 열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열흘이나 빨라진다니 물류업계에서는 대박 인생이죠. 바다의 지름길이라니 흥미롭네요. 이 북극 항로 전략이 최근 논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항로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 자체를 북극 항로의 전진기지로 키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련 인력을 키우는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정치, 행정, 산업, 금융까지 연계해서 부산을 명실공상불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국가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AI 시대입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AI 생성 이미지가 쓰일 정도니 이제 AI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저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5단계로 진화하는데 현재 우리는 추론하는 AI를 넘어 스스로 행동하는 AI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인 우리 해경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단순 데이터 분석이나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점차 AI가 맡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 AI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A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도 스마트 해경으로 변해야만 국민들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7월의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슴 아픈 사고를 되새기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2013년 7월 18일에 있었던 태안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서 훈련해봤다가 갯골에 빠진 뒤 파도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대표적인 인재였죠. 정말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 가슴 아픈 희생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되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활동은 의무적으로 국가의 안전 인증을 받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7월은 그야말로 극성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즐겁게 바다를 즐기시는 만큼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중부청 해양융합 정보분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8월의 바다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